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더 직접 말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마땅한 성과 없는 면담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친한계 의원들이 저녁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번개입니까? 아니면 예정된 번개였습니다. 번개였습니까? 예. 예. 아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용산에 가서 푸대접 받고 온 대표를 좀 위로해 주자, 우리가 대접해 주자, 예. 이런 취지로 몇몇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 번개 어떻습니까? 그 대표에게 제안했더니 뭐 좋다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한 2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다 모이세요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의원들이 만든 자리군요. 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대접해 드리자. 예.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면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뭐 표정이나 뭐 네.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떻다고 전해졌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그날 용산 만찬 회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예. 감정들, 심기들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 특별히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쭉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에 공감을 표한다. 예. 그런 거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그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직접 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에서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각오를 밝힌 건데 뭐 어떤 각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이번 월요일 날 회동을 제2차 사태 파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자리라기보다는 마치 뭐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가 대통령 운시 듣고 있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매우 모욕적인 두 가지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 배치에서의 모욕적인 부분, 또 내용에서도 거절한 부분, 그리고 끝나자마자 뭐 한 대표한테는 제로 콜라 주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밥을 먹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드러났을 텐데 보이지는 모습이 지난 1월 20일 이관섭 비서실장이 당시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사퇴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던 적도 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거의 제2차 사퇴 요구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녁의 모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대결할 건 대결하고 이렇게 저 자세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느껴집니다. 예. 어제 모인 분들이 한 2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친한계 만찬 때랑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오신 건가요? 비슷하고 새로 나온 분들이 한 3분 정도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참여한 명단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조경태 의원은 지난번에도 왔었고 네. 안 왔던 분들이 누군가요? 저기 보면요. 안상훈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최보윤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번 일요일 만찬 회동 때는 참석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예. 예. 지금 보통 정치권에서 친한계, 뭐 누구계 이런 만찬을 한다고 하면은 뭐 모이는 의원들끼리는 뭐 친한 사이들끼리 얘기 나눈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좀 세력화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고 싶었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돼서 못 온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번개의 형식이라니까. 예. 또 지역구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의원들 경우에는 오고 싶어서도 못 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마음은 친한계인데 막상 오지는 못한 분들도 좀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색깔의 차이랄까요? 예. 이분들은 이름이 밝히는 것을 하지 않는 분들이 예. 있다면 심정적 친한계, 예. 동정적 친한계가 예. 있겠죠. 30, 40명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건 경우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새 분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면서도 어제의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막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특검을 요구해 예. 포함해서 상당히 신랄한 얘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마무리는 그래도 조경태 의원한테 다 맡겨서 내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나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는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면담 끝나고는 브리핑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던 한동훈 대표인데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이 예스냐 노냐를 얘기해야지 각색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서요. 예. 그 당일날 하지 않았던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충분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회동이 한 6시 20분쯤에 끝나고 7시 30분에 국회에서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용산 관련된 브리핑은 용산 쪽에서 취재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당일날 용산발로 충분히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간신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한 대표가 들은 내용이 아닌데 나온 게 있다는 건가요? 근데 그 브리핑을 보니까요. 예. 한 대표가 각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각색 플러스 윤색 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색 플러스 윤색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 부풀리기 또 약간 묘하게 비틀기 뭐 여러 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실에 유리하게끔 이거를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제 각색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신지호 부총장께서도 친한계로 이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해 주셨는데 각색이 됐다라고 한 대표가 표현한다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만 면담 이후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예. 첫 번째는 각기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일정 정도 의견 조율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 예. 한동훈 대표가 느끼는 것은 세 가지 공식적인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예스라고 정확하게 한 게 없다. 예. 다 노를 했다. 굉장히 결과가 다른 거죠.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을 거의 접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각색과 윤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이렇게 안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안 본 것보다 낫다라는 자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있는 소위 그 김건희 여사 계를 좀 정리해달라. 뭐 임명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9명, 예. 뭐 비서관급도 있고 행정관급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은 국정 전환을 위해서 그런 한동훈 계의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좀 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예. 분위기 바꿔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법 위반한 게 있으면 갖고 와봐라.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디펜스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누구와 가깝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지대의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속으로는 대통령은 그나마도 내가 제일 최근에 믿고 의지하는 실력 있는 자들인데 왜 그만두라 그래. 예.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예스 오너 하면 결국 노 아니었냐 이 점을 네.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직접 말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한 대표가 오늘 아침 당직자 회의에서 더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더 그렇겠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점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행한 그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25일.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또 민주당이 434억 원의 대선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한들 이쪽 진영이 뭔가 정비돼 있지 않다면 또 그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적 분노의 화살이 김건희 여사 문제 쪽으로 가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 1심 판결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호기인데 활용할 수 있는 호기인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끔 뭔가 끌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건강해져야지 상대의 그런 것도 좀 뭔가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1심 선고 15일 전에 지금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11월 초에 대통령께서 이제 전체 임기의 절반을 도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한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요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그 기간 유예를 둬서 그동안에 그 윤 대통령의 패턴이 그래요. 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는 격론을 하지만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그런 패턴이 있다면 어제는 다 노라고 얘기했지만 일정 정도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챙겨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일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컨대 뭐 제2부속실을 뭐 열려고 했지만 다 없애겠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뭐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여사 활동 자제하겠다. 그다음에 여사 라인으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이미 뭐 전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더 이상 여사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최소한 그나마도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그래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윤 대통령도 뭔가 터닝 포인트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당과 또 한동훈 대표하고 절연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잖아요. 한 대표는 오히려 절연함으로써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은 저렇지 않습니다. 당에서 뭐 마치 탈당 당하거나 쫓겨나가는 이미지로 갖고는 이제는 거의 나머지 후반기도 30%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더 급한 쪽은 용산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돌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그래서 저 측근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 조금 더 직언을 들여서 그나마도 당과 한동훈 대표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이 정권을 잘 마무리시키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친한계 어쨌든 이번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만찬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친윤계에서는 상당한 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3년 전만 보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레임덕 비스무리하게 왔을 때도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맨날 구속의 위기에 있고 맨날 그 법원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는 지금 엄청난 또 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3대 내 조건을 내고는 면담해달라는 독대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사님하고 좀 친하고 안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입니까? 특정 라인들이 다 망쳐놓고 있다. 이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나쁜 수법과 똑같다. 활동 중단 말씀하셨어요.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부인의 공식 일정이라는 게 있고 상대 정상의 파트너가 다 있는데 그 일정을 무시할까요? 국익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여사하고 친하다고 다 비선이냐 이렇게 또 반박이 나오네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지금 저 얘기는 뭐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답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들 내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제 만찬 회동은요, 쉽게 얘기하면 사자 네 글자로 하면 주한 야한이에요. 낮에도 친한, 밤에도 친한. 근데 그런 식의 그 분류법 보면 주윤, 야윤 하는 진짜 그 찐윤들이 있고요. 낮에는 이제 주윤, 야한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예, 이게 예. 친윤이 그렇게 분화가 되고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저 만찬 모임에는 번개에서 한 22명 모였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한 30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주, 윤, 야한 이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못 오죠. 아직은. 거기 출석부 찍히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름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한계 모임 출석부가 몇 명까지 늘어날지 그 부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친윤 쪽에선 아니 쇄신한다 그래놓고 이거 친한계 모임 이런 거 구태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계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또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건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당 대표를 무시하고 소위 친윤계 의원들을 대통령실을 불러서 저녁을 할 건 다 하면서도 당 대표가 자기 친한 의원들하고 저녁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계파 정치다. 이것도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대표를 협공하는 방식으로 저녁 예. 모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대통령실과 저 여당이 과연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예. 있고 경기도 안 좋은데 참 자기네들끼리 총질하는 모습. 사실은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뭐 그런 어떤 당혹감에 대해서 일단 당 대표를 좀 도와야죠. 자기 말대로 예. 방금 강명군 얘기처럼 대통령실이 아무리 내가 친윤이라 하더라도 이번엔 좀 너무했네. 당 대표 재력콜라 먹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다 저녁 먹이는 게 되냐? 그게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당 대표 홀대해놓고 당 대표 홀대한 당 대표 위로하는 모임조차도 개파 모임이라고 찍어내리는. 그 저는 상식 밖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사 라인 쇄신을 조건 중에 내걸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때 윤석열 대통령 뭐 용산 쪽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안 된 건가요? 다 됐습니다. 이름을 다 된 건가요? 그래서 어제 예. 그 브리핑이 예. 그 각색, 윤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마치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브리핑을 보면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안 한 것처럼 묘사가 돼 있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빨간 파일 안에도 그 관련된 자료가 다 담겨 있고요.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네, 얘기시죠? 이름과 예. 사유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오겠다. 그리고 실제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모 선임 행정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지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한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니까 그 날짜로 사임을 시켰습니다. 사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뭔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그 약간의 우위라도 있어야지 뭐 비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은 그날로 사직인데 여기는 정직 2개월로 끝난다? 우리가 문다혜 씨 음주운전 비판을 뭘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근데 그것만큼 구체적인 지적이 있을까요? 예. 근데 뭘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건지 예. 그래서 각색 윤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빨간 파일 들고 갔던 거는 원래 이렇게 주고 오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그건 이제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제 대화 중에 예. 뭐든 뭐 수치라든가 뭐 또 기록이라든가 예. 확인해야 될 거. 참고용으로 가져간 그렇죠. 거군요.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요구안을 직접 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속내가 복잡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다음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범어사를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대표와 면담 이후 나온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저건 네.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뭐 저기 마이웨이죠. 그러니까 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돌을 던진다 이렇게 대통령이 보고 있나라고 하는 의료 개혁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 때문에 더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입장과 그런 것이 있지 예.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정의고 나는 개혁인데 자꾸 그걸 그 대중 추수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막 어지럽게 만든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정의 편이고 소신 있고 뭐 어떤 뭐 개혁적인 이미지는 끝까지 가져가겠다. 예. 그런 건데요. 항상 민주주의자들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야만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이다 그러고 하면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과학적 증거를 대봐. 내가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이얼로그가 대화가 아니고 모노로그거든. 예. 대통령께서 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가셨습니까? 소통한다고 가셨어요. 근데 저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 법무사에 가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그동안에 내가 했던 내가 정의고 내가 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겠다. 모든 걸 다 비우겠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로 채우겠다. 나는 그 말이 국민에게 큰 힘을 주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까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을 맞고 가겠다. 다 업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마이웨이 선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이웨이 중에 뭐 탈당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상 집권 세력 붕괴죠. 그거는 대통령의 탈당은 예. 집권 세력 붕괴가 되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뭐 야당은 솔직한 얘기로 호시탐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조기 대선을 해야지만 이재명, 조국 두 야당 지도자에게 집권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오히려 거기다가 그냥 밑자락 깔아주는 셈이죠. 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뭐 어떤 그런 답안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난 회동 이후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제 부른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약간 좀 불안감에 이탈표 단속 차원의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예. 낮에는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한 부분 해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내에서
특검에 동의하는 자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주 특유의 그런 예. 뭐 해보라면 해보라지 이런 어쩔 수 없다. 예, 예. 부분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그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봐라. 내 갈 길 갈게. 뭐 나중에 특검을 하더라도 뭐 내가 당할 일이지 당신이 뭐 걱정할 예.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보여지는 거라서 그래놓고 이제 밤에 추경 원내대표 부부는 낮에는 그렇게 호연지기를 보였지만 내심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단속 잘해라. 예. 그런 그 실제로 당내에서 그 예. 제4 특검이 이루어지면 예.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뭐 누구를 더 좀 꼬셔야 되나? 예.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스로. 예. 그렇게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만찬 가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네. 건가요? 그러면 갑자기 그럼 네, 부르는 건가요? 그것도 뭐 아. 번개 호출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추경호 원내대표 측 설명에 하면 저녁을 2번 먹었다. 여의도에서 1번 먹고 용산 가서 또 먹었다. 아, 원래 약속이 있어서 먹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거의 전화가 온 거군요. 뭐 저녁 식사 끝났는데 긴급 호출이 와서 용산 가서 또 1번 또 저녁을 했다. 뭐 이런 예.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그 설명대로라면 어제 그 한동훈 22명 만찬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거의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떻게 당대표가 그렇게 푸대접 홀대를 받고 왔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당내 2인자인 그 원내대표가 가서 그렇게 밥을 먹고 올 수가 있느냐. 당 사람이 맞느냐. 예. 그러면 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그 용산 기자실에 또 간식을 돌렸다. 뭐 이런 뭐 또 돼서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당내 표단속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물론 친윤계, 찐윤계 이런 데는 표단속이 되겠죠. 예. 근데 어제 모인 사람들에게 추경호 대표가 설득하면 표단속이 될까요? 예. 어쨌든 뭐 지금 뭐 당정 소통이 아니라 지도부 간의 소통도 좀 위기를 맞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남의 날짜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3이 아니라 제4라도. 근데 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진짜 용기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불기소 처분돼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고, 아유, 검사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표 김여사 특검법 가지고 오면 제3 아니라 제사 특검법이어도 논의할 아니, 생각 제가 있다. 그걸 뭐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 제4든 제5든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뽑아봐라. 원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표 김건희 특검이 독수 조항이 많다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내라. 뭐 제4, 제5라도 내라. 이건 뭐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동안에 뭐 일관된 민주당의 스탠스였다고 예. 봅니다. 제발 좀 한동훈 대표만 우리 특검 법안에 힘을 실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건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사실은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특검을 포함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가 특검안을 제안하거나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특검안이 좋았던 안도 아니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저는 특검법안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너무 오남용했다고 봐요. 저는 예. 오히려 두 번째 특검안을 미리 밀어붙이지 않고 훨씬 예. 더 길게 가져가면서 한동훈 측 의견들이 보완될 수 있는 좀 더 나이스한 안을 내야 되는데 계속 덧칠하듯이 예. 그렇게 특검법안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속으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안들이 계속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민주당도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예.
뭐 부추길 것만 아니라 정말 받을 수 있는 안을 좀 더 정치하게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동의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합리적이고 그런 괜찮은 특검법안을 내면은 오히려 동요하는 그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이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드글드글한 이런 법안을 내놔요. 예. 그런 그래서 이번에 점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확 바꿔서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야 대표 만난 이후에는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명태균 씨,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인물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일정은 네? 어떻게 제가 조정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외국 순방 같은 경우는 외국 순방 그 나라하고도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을 일정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저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 강혜경 씨가 다 지어낸 것이다. 제가 지어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말들은 왜 녹음이 하나도 없을까? 안질배기도 녹음이 없고 뭐도 예. 없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건 다 녹음을 까고 예. 네, 그 말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벌어서 우리 딸들 셋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게 좀 놔두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당선시키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10배나 쉬워요. 예. 제가 그런 마음 먹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국감에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죠. 강혜경 씨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나 좀 냅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진다더니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런 이제 폭로전에 뛰어들게 된 게 본인을 향한 그 검찰 수사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검찰의 칼날 내가 맞지 않도록 더 이상 당신들에게 위험한 정보를 폭로하기 전에 알아서 막아달라.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속된 말로 명태균 씨의 저런 협박성 발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검찰 수사가 뭐 흐지부지 된다든가 하면 정말 이게 뭐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금 명태균 씨 뭐 여러 지금 혐의가 있습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과의 부적절한 저 금전 거래부터 시작해왔고, 뭐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조성을 했다든가, 뭐 그래서 좀 신속하고 예. 그런 좀 수사를 통해서 지금 저분이 자꾸만 정치판을 뒤흔드는 것 자체가 예.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어쨌든 뭐 강혜경 씨 국감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실에서 좀 정리하면 나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뭐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혐의를 갖고 있는 김영선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예. 좀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빨리 김건희 여사가 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뭔가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까지 가기 전에 예. 조속히 이걸 무마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과정에서 일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의혹 문제, 또 당내 경선의 여론 조작의 여부, 비용에 누가 됐느냐 하는 것까지 아마 시민단체에서 다 받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조용히 살지는 모르지만 예.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험난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예. 애당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인수위나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없는 사기죄나 나쁜 캐리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의혹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습하는 과정도 뭐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